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서 승인이 된 게 올해 1월입니다. 그리고 불과 넉 달 뒤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절반의 승인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승인 자체가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과 그런 기준들을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볼 때 일괄 적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알트코인 타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알트코인 ETF 시장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본격화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카메론 윙클보스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했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는 백악관의 개입이 필요했다. 이건 암호화폐 반대파인 엘리자베스 워렌과 게리 겐슬러 주도의 SEC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정치적으로 변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개입하면 승인하고 백악관이 주문하면 승인하고 사실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그만큼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기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구분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애매해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 자체가 선명해진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70% 이상이 비증권, 상품일 가능성이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고 추가적인 알트코인 ETF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전폭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이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이번 대선에서 비트코인 중심의 어떤 이슈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엘리자베스 워렌과 그녀의 하수인들 이 중에 하나가 지금 게리 겐슬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비트코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진영의 이 표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직설적인 비판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트코인 선거가 돼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에 이어서 이렇게 미국 대선에서도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중심,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것은 암호화폐 진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 지점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프리 캔드릭, 몇몇 알트코인들의 경우에는 핵심 기술이 이더리움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SEC가 이들을 증권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멘트고 알트코인 현물 ETF의 잇따른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내년부터는 상당히 추가적인 알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이 현실화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 코엔 투자은행이죠. 이런 얘기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다. 1년 안에 암호화폐 바스켓 펀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포함이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SEC는 좌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SEC는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소송 계속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핵심 화두가 될 것은 어떤 게 과연 미등록 증권이냐 이제 화두가 될 건데 이더리움을 사실상 상품으로 지금 분류를 한 만큼 SEC가 이런 소송을 계속 하고 싶더라도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여기서 TD 코엔의 투자 메모 중에 일부인데 이 중에서 화두는 바스켓 펀드 상품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출시되면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개별 알트코인 현물 ETF가 되겠죠.
바스켓 펀드 상품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이 알트코인들 역시 상품으로 분류하겠다라는 내지는 분류됐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렇게 월가에서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 주목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홍콩의 상황입니다. 이 홍콩에서 솔라나 같은 레이어 1 알트코인 ETF를 추가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바라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미중 패권 갈등 양상으로도 암호화폐 산업 영역이 지금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이 어쨌든 이 중국이 뒤에서 뒷배를 지고 있고 홍콩이 이렇게 치고 나가려는 뭐를 향해서 크립토 허브로의 도약을 향해서 이게 전체 아태 지역까지 시장을 노리고 있는 판때기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미국보다 우선 출시를 했고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들 대형 메이저급이 우선 대상이 되겠죠. 홍콩에서는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1순위는 일단 큰 이변이 없다라면 저는 솔라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XRP 현물 ETF 홍콩 시장에서 우선 출시될 가능성, 그러니까 오히려 솔라나보다 먼저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의 맥락들을 고려해 보면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라면 이건 정말 반전 상황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SEC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리플랩스, 그런데 홍콩에서는 현물 ETF가 출시된다?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상황인데 맥락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리플랩스는 이미 홍콩 통화청과 CBDC 파트너십을 맺고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리플이 담당했던 분야가 부동산 자산 토큰화 사례 연구였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NFT화 시키겠다, 블록체인으로 옮겨오겠다. 특히 실물 자산 가운데 가장 모찌가 큰 부동산 자산도 블록체인으로 옮겨오겠다. 이런 실물 자산 토큰화 이슈의 중심적인 역할을 홍콩 통화청이 리플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콩 통화청과 리플랩스는 아주 끈끈한 관계성, 커넥션을 이미 설정을 한 상황이다. 특히 이 토큰화 시키는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어느 시대, 이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대출, 부동산 구매 이런 모든 것들을 CBDC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맥락과 함의가 담겨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홍콩과 중국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웹 3.0 세상의 어떤 시작점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도 당시에는 상당했습니다. 이게 벌써 1년 전 상황인데 이미 홍콩에서는 이 정도 판때기까지 그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면 중국은 지금 국가 주도의 가장 거대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시진핑의 선언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대에 어떤 막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대표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로운 웹3 세상을 이미 설계를 해놔버렸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계 리더들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홍콩에다가 XRP 현물 ETF 신청해라 이런 말을 대놓고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매트 호건이, 비트와이즈 CIO죠. 매트 호건이 홍콩에서 현물 ETF 이제 승인할 것 같아 라는 트윗을 올리니까 야신 모바락, 이 나이저 캐피털 창업자, 누군가 홍콩에서 XRP 현물 ETF 승인 신청해야 된다, 야 니들이 좀 해, 뭐 이런 멘트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의 어떤 이런 커넥션 때문에 사실 누군가 치고 나가면은 오히려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대형 암호화폐 알트코인들보다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은 홍콩이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를 땡겨와 버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거래를 홍콩 달러 CBDC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맥락적 함의가 깔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위안화 CBDC와 맞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중국 공산당은 그걸 염두에 두고 홍콩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출시하는데 트집을 잡지 않은 거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위안화 CBDC와
홍콩 CBDC의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경제적인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의 고려가 일단 있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를 통해서 경제 통합, 다시 말해서 중국과 홍콩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그거를 디지털 경제 성장의 어떤 촉진을 목표로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이미 출시가 된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앞으로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된 상황 플러스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ETF들이 잇따라서 출시가 되면서 홍콩이 알트코인 암호화폐 ETF의 어떤 시장 리더로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적인 함의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홍콩과 중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목표 하나, 또 한 가지는 위안화 CBDC와 홍콩 CBDC를 결합시키면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위안화 확장을 노림수로 두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괜히 심심해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 스탠스와 정반대되는 상황을 홍콩이 하게끔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XRP가 될지 솔라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홍콩에서 추가적인 알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출시될 가능성 충분히 현실적이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 이슈 자체가 내년 이후 상황이 될 건데, 홍콩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 솔라나, 리플, 폴리곤,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렇게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이 있으면서 유틸리티적인 성격이 아주 명확하고 실제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잘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알트코인 프로젝트들과 ETF를 출시시키는 그런 상황,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상황이 홍콩에서는 아마도 속도감 있게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국을 가만히 냅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는 데는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깔려 있지만 중국이 홍콩을 내걸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라는 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 스탠스 변화, 대선 후보의 정책 스탠스 변화, 그리고 의회까지 나서버렸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중 관계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 특히 브릭스 중심의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지금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 홍콩이 만약에 이런 식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라면 미국 역시 가만히 멍 때리고 바라보진 않을 것 같다. 특히 만약이라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이런 속도는 홍콩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다. 이제 트럼프는 사실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죠. 암호화폐로 지금 대선 후원금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과는 아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죠.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 2등은 없다.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치고 나가는 상황을. 특히나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다시 말해서 XRP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새롭게 전폭적으로 등장한 상황을 미국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 상황까지 가미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 지점이고,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XRP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전폭적인 기대감이 꽤나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팅가이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번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번 강세장에서 분명히 리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늦어지게 되더라도 내년 1분기
나는 이번 여름이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간 차트, 월간 차트 다 짚어봤지만 지금 대칭 삼각 패턴 꼭지점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기대 포인트가 있고 소송과 관련된 이슈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포인트가 있고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기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XRP 홀더분들 참 많이 계신데 이런 전폭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멘탈 케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